애드센스 승인 받으려면 어떤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무료 공략집 5일 강의 다 봤는데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떤 걸 써야 승인을 빨리 받는지 그 주제 딱 가르쳐 드리면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주제 딱 5개 정해 드릴게요. 제가 5년 동안 블로그 가르쳐 드리면서 애드센스 승인 받으시는 제자님들 정말 몇만 명 봤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승인을 잘 받는 주제들로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주제 그대로 써가지고 승인 빨리 받으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원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엔 애드센스 쉽게 승인받는 주제 5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료 공략집을 지금 다 본 상황이라면 이 영상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딱 어떤 주제가 도움이 되는지 탁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직 나 애드센스 승인 받는 법 아직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도 잘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를 써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가르쳐 드린 이 주제로 어떻게 글 써서 승인 쉽게 받는지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주제만 정하셔도 아주 큰 소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PPT 채널 준비했는데요. 애드센스 승인 주제 탑 5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주제를 내가 쉽게 작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구글이 입맛에 예를 들어서 개발 코드 쓰면은 쉽게 승인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개발자가 쓰면은 승인 확률이 거의 99.9%다. 여러분 쓸 수 있나요? 이건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챗 GPT를 돌리든 내가 뭘 하든 간에 그 내용을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쉽게 쓸 수도 있고 구글 입맛에도 맞는 거, 서로 교차점이 되는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쓰기 쉽고 승인도 잘 받는 주제가 뭘까? 그 5가지. 첫 번째는요, 영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씩은 다 보셨죠? 최근에 다양한 영화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그 시점에서도 새로운 영화가 나옵니다. 물론 옛날 고전 영화, 명화도 좋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타이타닉 같이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영화도 좋습니다. 어떤 영화든 다 좋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블로그 글을 써야 돼요. 첫 번째로 영화 드라마 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영화 리뷰나 줄거리,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도 쓸 수도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봤으면 그 내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블로그에다가 작성해 놓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따라 써도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화 흥행 요소 및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영화가 왜 흥행을 했는지,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는지, 아니면 스토리라인이 탄탄했는지,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작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TV 드라마도 추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국내 드라마도 괜찮고 해외 드라마도 괜찮고 여러 드라마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었는지, 배우들은 누군지, 그리고 몇 부작인지 이런 내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고려거란 전쟁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도중에 작가가 바뀌었다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도 되는 거고요. 충분히 가치 있는 컨텐츠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고려거란 전쟁 내용을 드라마로 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려거란 전쟁 1화, 다음 두 번째 글은 고려거란 전쟁 2화, 세 번째 글은 고려거란 전쟁 3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1화, 2화, 3화 하면은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 버려요. 그러면 구글이 보기엔 야, 너 이거 저번에 썼던 걸 또 쓰냐? 하면서 비승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즈별로 쓰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쓰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사회라든지 공연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써도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배우가 오고, 이 감독은 어떤 이력이 있었고, 또 어떤 영화를 만들었었고, 대표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어떤 것을 흥행을 했었는지, 그 상은 무엇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왜 쉽게 쓸 수 있느냐? 챗 GPT를 활용하면 쉽게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가르쳐 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행. 여러분 중에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주제가 참 쉽게 쓸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옆에 뒷동산 간 것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뭐 맛집을 찾아서 옆에 동네로 간 것도 여행이죠. 모든 게 다 여행이고 그게 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작성을 해도 그거 자체가 구글이 보기에는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 간 것도 좋고요. 해외에 간 것도 좋아요. 여행지 정보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에 갔다. 그럼 베트남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가는 방법, 그리고 만약 새벽 비행기라면은 어느 숙소가 또 인천공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지, 교통편들 이런 것들도 작성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그 길, 해외로 넘어가는 그 항공사, 항공권 저렴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여행의 주제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에 도착했어. 그러면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그리고 어떤 여행지가 휴양지인지, 늘 즐길 거리는 뭐가 있는지, 볼 거리는 뭐가 있는지, 그 베트남의 축제 정보는 뭐가 있는지, 다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하면 얼마나 쓸 게 많은지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도 벅찰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여행도 정말 쓸 게 많죠. 제가 자주 가는 곳 중에는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고 장사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장사해수욕장이 뭐냐면은 저기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학도병들을 출전시켰던 장사해수욕장, 장사상륙작전이 있었던 곳인 건데, 이 말을 왜 하냐? 장사해수욕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뼈아픈 역사 정보들, 이런 내용을 써도 돼요. 거기에 어떤 고지가 있었는데 뭐 이런 쭈쭈 내용들, 이런 거 네이버 백과사전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도 하나 사진 갖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행지 정보를 갖다 쓰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항공권 및 호텔 정보도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항공권을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떤 게 싼지, 그리고 특가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갈 때 취급 시 주의해야 될 물품들, 이런 것들도 또 항공사마다 또 다른 게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호텔 정보도 마찬가지죠. 여행 맛집 정보,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죠. 어떤 식당이 맛있었는지, 또 어떤 게 음식이 메뉴가 메인 메뉴인지, 그리고 맛없는 건 뭐였는지. 맛없는 건 빼는 게 좋겠네요. 그곳을 조금 안 좋게 말하는 거니까는 그런 거 빼고 그냥 맛있게 먹었다, 무엇이 맛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쓰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제, 요리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이 요리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라면 못 끓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라면 끓이는 법 이것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너구리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그런 다음에 삼양라면 특별 요리하는 방법, 라면사별로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뭐 너구리 라면의 유래, 뭐 너구리 라면 역사, 그리고 몇 개가 팔렸는지, 그리고 본사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써도 다 돼요. 라면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런 거 해줘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리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식, 중식, 양식, 한식을 빼먹었네요. 제일 중요한 한식을 해서 빼먹었네. 여기에 뭐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 아니면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그 다음에 파스타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쭈르륵 나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그 요리를 하려면 식재료들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손질하는 방법도 구글은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 컨텐츠에 대해서 구글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요소인 거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는 구글이 인식하기에 그만큼 좋은 컨텐츠를 답변해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를 손질하기도 하지만 재료를 또 보관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제 안에는 어떤 재료를 남으면 소분해서 냉동고에 넣기도 하고, 뭐 어떻게 잘라서 넣기도 하고, 이런 재료 손질, 재료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비보약이라고, 뭐 감자, 고구마, 뭐 브로콜리, 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재료들마다 다 각각의 효능과 효과가 따로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도 구글은 좋은 점수를 줘요. 네 번째, 이번엔 뷰티입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리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화장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물광 피부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 관리하는 방법,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드름에는 이런 화장품이 어떤 성능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내용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브랜드별로 저렴하지만 그래도 효능이 좋은 것들 저는 이런 걸 추천해요 써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안법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노하우, 피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화상 입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피부 질병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피부는 결국에는 음식하고 많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좋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언제 먹는 게 우리 독소를 빼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내용도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쓰는 요소 중에 하나가 피부과 시술 방법 이런 것들. 피부과에서 시술을 할 때 시술 종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공을 축소시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시술 방법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하나 골라서 쓰셔도 이 주제 자체가 다 뷰티라는 주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로 꾸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마 뷰티라든지 외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쓰실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관심을 그대로 블로그에 작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한다,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투자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박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돈을 투자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돈을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그게 바로 블로그에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임장을 다녀왔던 후기라든지 뭐 경매하는 방법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괜찮아요. 임장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 말하는 노하우 막 이런 것들도 좋은 콘텐츠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축이라든지 투자 전략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주식은 몇 프로, 예금은 몇 프로, 적금은 몇 프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만의 투자 전략 이런 것도 괜찮죠. 안정적인 투자 아니면은 수비적인 투자,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나의 생각들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다 괜찮은데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면은 기업별 분석, 그 재무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오너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오너 리스크는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24년, 25년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R&D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는 거죠. 나는 그 결과 투자를 권유한다, 권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해도 돼요. 블로그에서. 다만 여러분들의 견해라는 것까지 말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작성하는 것, 그게 여러분만의 진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5가지 주제를 딱 가르쳐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영화, 드라마 가르쳐 드렸고요.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요리. 네 번째, 뷰티. 다섯 번째, 주식 및 투자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것, 쉽게 접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아를 하고 있다. 그럼 육아하셔도 돼요. 제가 딱 5가지로 추리기 위해서 5가지만 말씀드렸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주제. 이 주제는 쓰면서도 쉽게 쓸 수 있는 내가 잘 아는 주제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육아,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항공사 직원이시면은 여행, 아니면은 공항별 특징들 이런 내용도 너무 좋은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그러면 식물들 파종 시기, 그리고 이 식물들이 언제 농약을 줘야 되는지 이런 정보도 다 도움이 되는 정보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승리 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제를 한 가지를 정하면 그 한 가지 주제로 쭉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제 딱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에서 이 주제는 별론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탁 꼬집어 가지고 그 주제는 쓰지 마세요
라고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는 괜히 먼 길 삥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한 그 주제로 어떻게 글을 써서 애들센스 한 번에 쉽게 승인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